이제 위에 장정석 얘기 그만합시다. 언론들의 문제입니다. 뭐 김동준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사태가 좀 새롭게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한번 다뤄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O가 프로야구 선수들의 불법 도박 제보 그리고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에 대해서 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장 단장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겨울 당시 소속 선수였던 박동원과의 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이 또 아니고 시즌 도중에 두 차례나 또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협회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고발했고 또 구단과 KBO의 관련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아구단은 내부 논의를 통해서 장정석 단장 해임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KBO 입장은 지금 최근 이어진 리그 내 부정 및 품위 손상 행위 및 의혹에 대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이제 키움의 선발 투수 장재영 선수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장정석 전 단장의 이 사건을 신고한 선수가 박동원인데 또 하필 상대가 LG 트윈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4이닝 동안 4피안타 3실점 최고 구속은 155km까지 나왔습니다만 제구력 아직까지는 또 완성되지 않은 모습 볼넷 무려 5개나 내주는 조금은 아쉬운 피치를 또 선보였습니다. 네. 먼저 일단 뭐 장정석 단장 사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경현 위원님의 또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조사한대잖아요. 네네. 뭐 조사 뭐 잘 해서 뭐 의혹이 또 있거나 한 부분은 또 해소하고 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니까 뭐 본인 스스로 뭐 반성하고 하면 되는 거고. 네. 예. 사실 그 선수협의 그 녹취록 듣고 싶었는데 네. 뭐 연락해서 들을 수 있어요 하면 또 월권이고. 그렇죠. 예, 네. 오지랖이라 그냥 안 들었어요. 그냥. 네, 근데 네. 뭐 그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녹취록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데 뭐 발표 안 하고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거 보면은 뭐 문제가 있었던 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던데 말이 길었다고 황태자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장정석 단장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녹취록을 들어본 사람 그리고 이제 입장을 낼 때는 절대 농담으로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리고 뭐 이게 예, 있더라고요. 한 번만 했으면은 사실 뭐 농담이겠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두 번이나 요구를 했다는 거 이게 사실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박동원 선수가 오죽하면 첫 번째 때는 이제 녹취를 못했다가 두 번째 때 또 따로 부르니까 이번에는 한번 녹취를 해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녹취록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녹음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뭐 관행이다 아니다 뭐 이게 야구에 뭐 뿌리 깊게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오랫동안 선수 생활했고 그리고 계약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 없었어요. 이런 사건은 진짜 없었다. 생각도 못했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고 주위에서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네네. 네. 뭐 저 단장이 뭐 저 이런 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진짜 초유의 사태이긴 한가 봅니다. 생각도 네.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 사태가 벌어진 것은 좀 일단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렇게 어수선한 일 그리고 팀도 사실 지금 부상자들도 많고 네. 또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전력을 보강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수 안방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좀 문제점을 안고 시즌을 시작한 상황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전 계약까지 전부 검찰에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요. 다 먹었다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 건만 이렇게 나와서 박동원 선수 관련한 케이스만 이렇게 나왔지만 과거의 선수들까지도 혹은 이제 과거의 계약, 과거의 트레이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살펴보겠죠. 뭐 그런데 뭐 이런 소문조차도 없었으니까요. 뭐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조사가 끝난 다음에 더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이 검찰에서 또 명명백백히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참 장재영 선수가 좀 마음이 좀 좋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멘탈을 또 잘 잡고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장재영 선수가 사실 시범 경기 때는 달라진 모습 어느 정도 좀 보여줬습니다만 어제 경기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재영 선수에 대한 이 평가 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제구가 좀 잘 잡힌 상태도 아니고요. 지금 150km 던지는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뭐 운동주 선수, 김서현 선수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제구를 잡다 보면 공을 자꾸 놓게 되고 그러면 스피드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본인 장점 못 살리거든요. 그쵸. 겨울 동안에는 타자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두 좌타가 아니라면은 이도류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치는 걸 봤을 때 그냥 타석에 전념해 그 투수에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다 할 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투수가 제대로 된 다음에 뭐 타격도 재능이 있거나 연습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투수도 아주 확실하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라면은 투수에 좀 전념을 하고 장점 살려야죠. 뭐 제구도 제구지만 스피드가 좋을 때 제구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자꾸 이제 뭐 제구를 잡기 위해서 소심해지거든요. 네. 공을 놓게 되고 그 스피드도 줄고 제구도 안 잡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점을 살려서 좀 더 강한 공 던지다 보면은 또 일단 공이 빨라지면은 제구의 뭐 몸쪽 바깥쪽이 아니라 스트라이크만 던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때려 박아도 이제 못 치는 그런 구속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대영 선수가 요즘에 그 이제 WBC 때 좀 투수력이 좋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제구도 사실 선수들도 좋지 못했고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제구도 못한다. 그러면 구속을 줄여서 제구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구를 잡기 위해 구속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구속을 좀 줄여서 제구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 구속 줄인다고 제구 잡히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냥 그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돼요. 근데 자꾸 이제 뭐 바깥쪽 여기 던졌다가 뭐 몸쪽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보고 던지면 가운데 안 가거든. 맞아. 가운데 보고 던지면 제구가 원래 안 되니까 사이드로 빠져서 이게 오히려 네, 코너 제구가 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살짝 바깥쪽이라는 느낌만 던지면은 바깥쪽으로 가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바깥쪽 던지다 보니까 이제 안쪽으로 몰리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투수 뭐 코치들이나 뭐 더 잘 아시겠죠.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뭐 근데 이제 연습 양이라는 게 투수는 양이 많아질 수가 없잖아요. 공을 많이 던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발전이 좀 더딜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어릴 때 뭐 성적이 빨리 올라야 되고 그리고 또 프로스카우트들도 스피드가 있어야지 자꾸 뽑으니까 네.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세게만 던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마추어 야구에서부터의 또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이게 또 프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장재영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덕수고 때 에이스였는데 키우면서 아직 재능을 펼치지 못해서 아쉽다고 또 다롱현 형님 말씀해 주셨고 150대 초반 포심 테일링만 조금 있으면 정타 맞아도 중견수 플라이 되네요. 타자가 힘에 밀려요. 임다영 다음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KBO 압수수색은 뭐예요? 김동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중계권 관련해서 이제 수익사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해서 종결되었던 건인데 요거 다시 수사한다고 에피타이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중계권 관련해서 KBO 이제 담당자가 좀 이제 뒷돈을 받은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 다시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개막을 앞두고 사실 진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좀 야구인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어느 단체나 어디나 문제 있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쵸, 맞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단체나. 근데 그래서 자꾸 이제 부각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꾸 사고 치는 데서 사고 치니까. 다른 단체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상한 그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구가 특별하게 이제 WBC 때문에 좀 도드라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 아니라도 열심히 하고 또 인성 좋은 선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를 보러 오시면 되죠. 하긴 맞아요. 네.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사람 책임지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게 다 야구인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 선수 그냥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그런 선수들을 보려고 또 야구장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팬 여러분들의 또 사랑을 또 배신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다롱현 형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계속 주목을 받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 팬 여러분들도 실망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든 물을 다 흐려놓죠. 야옹이님께서도 잘 얘기를 해주셨고 그것도 그렇고 참 도박 문제도 그렇고 참 이 팬 여러분들께서 이 그냥 팀을 진득하니 응원하시기에 이 걸림돌이 되는 사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박과 관련해서는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혹은 이제 실제 뭐 선수들이 또 특정될 수 있을 때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